안녕하세요. 네, 임현입니다. 이번에 2020년 대비 바른 형사정책 책이 또 새로 개정판이 출간이 됐고요. 기존에 또 법령이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완해서 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2020년 대비 강좌를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교정학 파트와 달리 범죄 원인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조금 공부하기 불편하다 또는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형사정책 파트만 놓고 본다면 실제 경향은 범죄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법령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령의 출제 비중이 월등히 높고요. 범죄 원인론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책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원인론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 내용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비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중요시했던 것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이론 부분을 또 구석진 곳에서 찾아가지고 그야말로 만점 방지형 문제로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모든 수험생의 공통적인 거고요. 일단 공부 방향은 기존의 기출의 경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고 많이 출제됐던 것 위주로 정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령 파트가 되겠죠. 법령의 출제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형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보안처분과 관련해서 보호관찰법이라든지 치료감화법, 전자장치 부착법, 그리고 뒷부분에 소년범죄와 관련된 소년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소년 처우법이라든지 이렇게 수많은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또 빠뜨린 게 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출제 비중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담은 좀 떨쳐내시고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정리하고 법령도 사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잘 챙겨서 정리할 거냐가 관건이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형사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형사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형사정책이란이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의 개념을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하나하나 범죄가 무엇이고 현상, 원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면 그야말로 형사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여기 범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한 것. 그 법 중에서 범죄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을 이걸 바로 형법이라고 합니다. 형법. 물론 우리나라 법에는 형법이라는 이름의 형법전도 존재하긴 하지만 형법, 살인죄라든지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을 규정한 형법이라는 법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법은 넓은 의미예요. 형법전 외에 예를 들면 행정법규,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런 행정법규가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뭐 고용한 자는 일정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범죄와 형벌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형법의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형법.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서는 형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각종 행정법규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각종 형사특별법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에 전부 범죄 형벌을 규정하기 때문에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범죄로 구성한 것. 근데 상대적인 개념인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이라고 하는 형식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사회적 유해 행위. 자, 상관없이란 말은 뭐냐면 법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법에 적혀 있는 건 물론이고 포함하여 적혀 있지 않은 것을 포괄해서 각종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살인, 절도, 강도 등 반드시 이건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한 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고, 그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각종 뭐 새치기를 한다든지, 뭐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 있죠.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범죄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해석을 해서 우리 형사정책의 연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